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TV의 꿀녀 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요즘 수급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 정말 크잖아요. 이 정확하게 이제 수급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네. 수급이 뭘까요? 수급,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사고 파는 거를 보여주는 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량, 네. 뭐 거래량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말을 풀어보자면 수요와 공급이야. 수요와 공급.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용어로 보자면은 매수와 매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해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수급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항상 이제 뭐 중화권 오픈했을 때나 이때 이제 수급이 또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항상 수급을 보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수급 주체가 이제 크게 봐서 세 개잖아요. 크게 봐서 세 개가 있죠. 개인, 기관, 외국인.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풀어볼까요? 개인은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인은 우리가 흔한 말로 개미 투자자. 개미들. 네, 뭐 그중에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네.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존에 솔직히 개인 투자자 하면 네. 자선 사업가 이미지가 강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랬나요? 항상 고점에서 사요. 그리고 저점에서 팝니다. 그리고 내가 팔면 올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 사업가의 이제 이미지가 조금 강했었는데 코로나19로 조금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제 네. 동학개미 운동. 네, 우리 시장 정말 끌고 간 그 주체가 개인이잖아요. 이 주가를 받친 거는 개인이었어요. 그쵸, 대부분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을 따라가거나 이제 추격 매수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똑똑해졌어. 맞아요. 개미들도. 외국인 기관 안 따라가요. 아예 안 따라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8월 말 9월 초까지는 개미들이 열심히 샀는데 네. 한 9월 말 이제 10월 들어가면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어요. 보통 뭐 연말에는 계절성이 존재는 하죠. 맞아요. 네.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11월, 12월 보통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개인들 많이 팔고 있고 뭐 샀다 하면 사실 삼성전자 사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우량주로 많이 쏠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뭘 사느냐, 뭘 파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네. 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외국인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 노란머리 외국인? 네, 노란머리 네. 외국인도 있고요.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냥 해외 계좌를 쓰면 외국인으로 카운팅이 돼요. 해외 계좌 쓰면 외국인인 네, 거예요? 외국인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구찌가 큽니다. 네, 거래량도 많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달라요.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몰리고 많은 거래량이 생기면 주가는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거의 주체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주체였고 이 둘의 방향성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이런 말 그럼 들어보셨죠? 주가 훅 올라가죠. 너무 올라가죠. 근데 항상 개인들은 다 올라갔을 때 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이제 수급을 저희가 보기도 하지만 샀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거는 왜 샀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모멘텀이 있을까, 매력적일까 하는 걸 좀 보고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럼 외국인 말고 기관은요? 기관은 좀 기관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뭐 각종 HTS나 MTS를 보더라도 아니면 요즘에 네이버도 증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맞아요. 기관이 보면 정말 많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네. 기타 법인까지 이렇게 많이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상태는 사실 네.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기엔 많이 보이는데 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는 단어, 뭐 은행, 보험 이런 건 알겠는데 뭐 기타 연기금. 법인, 연기금, 사모펀드, 별의별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라고 하면 금융투자는 증권사, 투자자문사, 네. 자산운용사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단타성이 조금 짙다. 단타성이 짙어요.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거겠죠.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일정 부분을 또 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용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네. 투시는 공모펀드. 공모펀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모주. 네. 이제 공모주도 있겠지만 그냥 펀드? 일반적으로 파는 펀드를 공모펀드라고. 예. 사모펀드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이제 라임 사태, 뭐 이런 옵티머스. 것들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는 또 따로 저희가 구분이 되죠. 이제 고객의 자산을 직접 유치해서 하느냐, 그다음에 인원수로 따지면 50인이 넘어가면 공모.
네. 50인 이하면 3호로 구분이 돼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했어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쵸. 이제 공격적이다. 그다음에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이면서 뭐 영향을 적게 받는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은행이 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 같은 게 이제 여신 전문 회사. 여신 전문 회사.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해주고 뭐 이런 네. 데. 네. 그다음에 금융 지주 회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따로 분리가 네. 되고 있는데 기타 금융이나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네. 수급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주가가 크게 변동이 되거나 하는 것들도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는 것들 중에 크게 변동되는 게 연기금. 연금 플러스 기금? 연금 플러스 정확합니다. 기관? 기금? 기금. 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금들에 들어가는 게 뭐 있냐면 사학. 사학. 기금. 예. 그다음에 군인. 군인. 공무원 이런 것들이 기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의 성향이 강했어요. 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색깔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도 장기 성향이 조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하는데 대부분은 우정사업본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타 외국인이라고 이제 또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기타 외국인. 근데 금액이 크지 않아요. 어쨌든 개미인 거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개미들인데 이제 조금 세분화를 해놓은 거고 저희가 이제 거래 금액이 큰 게 보면 금융투자, 네,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기타 법인 이런 것들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투자랑 연기금이랑은 좀 상반됐네요. 좀 금융투자는 단기. 네. 연기금은 좀 길게 보고 맞습니다. 들어간다. 네. 연기금에 대해서 좀 봤고 금융투자도 봤고요. 네. 사모펀드가 좀 궁금해요. 상호펀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간 수급 중에서 저희가 유달리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럼 그거 하나씩 봐볼까요? 네, 요 수급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방금 사모펀드가 궁금하시다고 했으니까 사모펀드 먼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사모펀드는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이 기존에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사모펀드가 꼭 고액자산가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좀 바뀌었다고. 맞아요. 예. 근데 이 성향을 조금 봐야 되는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용하시는 이제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운용하는 매니저가 수수료를 추가로 받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냐면 수익이 나면은 추가 수익에 대해서 20%는 수익금으로 받거든요. 수수료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급이 갑자기 많이 몰렸다라고 할 때는요, 호재성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다 따라붙었을 때 뭐 쫓아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잠깐 하고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래서 호재성 이벤트가 도대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샀다라고 해서 따라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일까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네. 붙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과 기금을 포함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 번째로 큰 연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해서 네. 단기 투자는 항상 호재성 이벤트가 반짝반짝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이 호재성 이벤트가 도대체 뭘까? 라는 것들을 뭐 공시나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개인들의 그 딱 생각이 주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수급 따라가는 것도 좋은 네. 것 같지 않고 또 특히나 저금리 기조일 때는 네. 수급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급은요. 네. 모르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뭐 올라는 올라간다, 가겠지만 이것도, 요즘엔 또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않아요, 예.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항상 이 회사가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냐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냐 아니면 수주가 받쳐주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네.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제 수급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보이다 보면 손해가 클 수도 있어요. 방금 이제 뭐 저축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지만 장기 성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뭐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에는 우리 좀 어떤 스탠스 취해봐야 될까요? 개인들이요? 대선을 했죠. 미국 네. 대선을 했는데 달러 약세는 조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들어오겠죠. 수급이, 그렇죠. 네. 수급이 좀 늘어나다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호재성 여러 가지들을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 흐름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달러 약세 때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어떤 종목에 들어가느냐, 어떤 섹터에 들어가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상방과 하방이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노잼이에요. 아우. 그런데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계절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양도세 이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볼 때, 야, 9월까지만 거래해라, 10월까지만 거래하고 2달 쉬었다가 다음에 하는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이 팔아. 그럼 많이 가격이 다운되죠? 떨어지겠죠. 이때 저가 매수의 기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종목들을 한번 본인이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정책에 조금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한국판 뉴딜하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관련주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나는 전기차가 정말 대세일 것 같아, 아니면 5G가 대세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연말 노려보자. 이런 시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연말에 모여있는 이벤트들 사실 제외하고 맞아요. 나면 정말 이제 그 종목들로 진검승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강한지. 네. 그러니까 내가 딱 주관을 갖고 이 음. 종목을 파악하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돈이 되는 꿀팁남 TV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